집단의 존재 구조와 혁명의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철학적 분석을 담고 있는 변증법적 이성 비판은 역사의 실타래를 실천하는 개인으로부터 풀어서 타자와의 관계, 나아가 집단의 성장을 추적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대자존자인 인간이 어떻게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여기서 네 가지 집단을 구별합니다. 그것은 수열체 집단, 융합 집단, 서약 집단과 조직 집단 및 집단의 해체입니다. 수열체 집단이란 개인들이 병렬로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기력한 수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버스에 예를 듭니다. 가령 파리의 생제르맹 데프레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수열체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모르며 서로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수열적으로, 즉 나란히 함께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제각기 자신의 길을 가다가 잠시 모였을 뿐입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학교, 국가 등 모든 사회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수열체라고 사르트르는 생각합니다. 1980년 4월 사르트르의 장례식을 위해 모인 3만여 명의 군중들도 바로 사르트르가 살아서 말한 수열체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융합 집단은 이런 겁니다. 가령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탔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승객 모두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휴머니즘이 발생하며 심지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집단을 사르트르는 융합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 집단의 가장 완벽한 형태는 혁명 집단입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어볼까요? 1789년 6월 26일 베르사유 궁전에 있던 루이 16세는 2만 명의 외인 부대를 파리에 주둔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파리 시민들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7월 14일 이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프랑스 혁명 10년간의 대장정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수열체 집단이었던 파리 시민들이 외부 위험, 곧 군대의 주둔에 직면해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위험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타자들 속에서 그들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타자들이 나와 운명을 함께한다는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타자, 사르트르에 의하면 그의 시선은 한때 지옥이었던 타자는 나의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됩니다. 수열체 역시 타자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우애적 상호성의 폭발로 사라집니다. 수열체의 잔해 위에 융합 집단, 곧 혁명 대중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융합 집단의 폭풍 같은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혁명 이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겠죠? 친위 쿠데타와 사법 쿠데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미 완성된 실천은 과거의 기억이 되고 혁명 대중은 다시 수열체 집단으로 분해될 위기에 직면합니다. 사실 존재론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융합 집단은 열기가 식으면서 해체됩니다. 이때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집단을 이탈하지 않고 집단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것이라는 나와 그의 서약이 이루어지면서 집단은 통일성을 확립하고 구성원 사이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바로 서약 집단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융합 집단과는 달리 서약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행사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이 통일성과 영속성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점차 위축됩니다. 집단에 대한 개인의 배반 혹은 서약의 파기는 다만 단죄되어야 할 행동이며 집단의 통일성은 더 이상 그의 자유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사르트르는 조직 집단 및 집단의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수열체로 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서약이 집단 구성원의 자유와 실천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자유를 부정하는 순간 집단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조직 집단은 타성이 만연하는 수열체 집단으로 전락하여 집단의 해체를 부릅니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수열체로부터 융합 집단의 자발적 발생, 서약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존속, 타성적 제도와 관료주의로의 점진적인 타락, 수열체로의 다시 회귀, 이것이 인간 집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좀 더 비관적인데 이러한 집단 순환의 과정에서 인간은 타자와 함께 자유의 절정에서 점차 자유의 억압 상태로 하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사르트르의 생각을 쫓아가다 지금 이 현실을 보니 사르트르의 통찰이 맞겠다는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헤겔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역사를 절대자의 자기실현 과정으로 이해한 헤겔의 이상주의가 인본주의적인 사르트르의 눈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그의 인본주의의 결과가 부정적이기에 우리는 다른 세상을 이렇게 절대자의 자기실현이라는 희망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칸트로 돌아가는 형이상학의 쳇바퀴, 그 아이러니입니다.